이번 시간부터 챕터 2 확률 분포 기출 동형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5명의 남자와 7명의 여자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2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조직하고자 한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해설이 아래쪽에 있으니 저는 설명을 위쪽에 하겠습니다. 5명의 남자입니다. 그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죠. OCE 7명의 여자입니다. 그중에서 3명을 뽑는 거죠. 7C3 곱하기. 이제 조합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볼게요. 5 곱하기 4, 2 곱하기 1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기를 이용해서 분모를 모두 곱하고 분자를 모두 곱해서 나눠도 되지만 최소 약분을 하고 계산하는 게 더 좋겠죠. 5 곱하기 7 곱하기 5 따라서 350까지다. 답은 2번. 해설을 보니까 5명의 남자 중 2명을 선택하고 7명의 여자 중 3명을 선택하는 방법 각각 조합이고요. 그 조합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5C2와 7C3을 동시에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곱한 결과 350까지이다. 경우의 수 문제는 그리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을 물어보면 경우의 수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2번 문제입니다. 구분되지 않는 n개의 공을 서로 다른 r개의 항아리에 넣는 방법의 수는 모든 항아리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서 n개의 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r개 있습니다. 이때 항아리에 1개 이상의 공을 넣어야 된다. 최소한 1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1개씩 넣어주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공은 n-r개가 남았다. 이 n-r개의 공을 항아리에 담는 거예요. 첫 번째 항아리에 모두 담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항아리에 모두 담을 수도 있고 그 결과 항아리 수만큼 중복 조합을 하여 공을 담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항아리의 수는 중복을 허락하여 n-r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될까요? 위로 올라가서 r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n-r개를 선택할래요. 중복 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r과 n-r을 더한 다음에 빼기 1, c n-r 따라서 n-1c n-r 즉 n-1과 n-r이 식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교수님. 없네요. 그러면 틀린 걸까요? 조합은 n-1에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n-1에서 그 반대인 n-1 n-r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 결과 r-1 즉 n-1개에서 r-1개를 선택하는 조합도 가능합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답이 있을까요? 네, 답이 있어요. 잘하셨어요. 2번 문제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꼭 표기해 두시고 이후에 2번 문제가 나올 때 박경훈 교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지? 하고 기억하시고요. 특히 하나씩 넣은 상태에서 중복 조합이구나. 공을 분배하는 문제지만 항아리를 분배하는 문제임을 기억하셔서 아래 해설에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알개 항아리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n-알개를 택하는 것과 같이 해석해 주시고 NCR로 바꿔주시죠. 그런데 답이 없어요. 아, 반대의 선택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 결과 1번 답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2개의 경우의 수 문제 풀어보았고요. 3번입니다. 항아리 속에 흰 구슬 2개, 붉은 구슬 3개, 검은 구슬 5개가 들어있다. 이 항아리에서 임의로 구슬 3개를 꺼낼 때 흰 구슬 2개와 검은 구슬 1개가 나올 확률은 임의로 구슬 3개를 꺼낸다라는 이야기는 항아리에서 한 번에 3개를 꺼낼게요 라는 말이죠. 그러면 전체 10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가지수 중에서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 1개예요. 흰 구슬은 2개 중에서 2개를 모두 뽑아야 되는 거고요. 검은 구슬은 5개 중에서 1개를 뽑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조합으로 식이 세워집니다. 10C 3분의 2C 곱하기 5C 1이죠. 계산하겠습니다. 2C는 1이고요. 5C1은 5고요. 분모에는 10C 3이니까 10, 9, 8, 3, 2, 1 최대한 약분을 하고 계산을 해주는 걸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분모에는 2 곱하기 3 곱하기 4, 24, 분자에는 1, 24분의 1,
1번입니다. 본 문제는 임의로 구슬 3개를 꺼낼 때 즉 한 번에 꺼낼게요 라는 거예요. 따라서 10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전체 중에서 흰 구슬 2개 중에 2개, 검은 구슬 5개 중에 1개를 동시에 뽑는 거나 마찬가지다. 해설해 보니까 항아리에서 임의로 구슬 3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는 조합이고, 그 과정에서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분자가 구성되면서 최종적으로는 24분의 1의 답이 나온다. 3번과 비슷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번 문제는 초기화 분포 문제로도 해석이 됩니다. 10개의 전구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중 불량품이 2개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10개에 대한 상자를 그리고 불량품이 2개다. 정품은 8개다. 이 상자에서 전구 4개를 비복원으로 추출합니다. 이렇게 비복원으로 추출한다는 건 한 번에 4개를 뽑습니다 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한 번에 4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정품에서 불량품에서 각각 뽑히는 개수가 확인이 되겠죠? 4개, 0개, 3개, 1개, 2개, 2개. 이때 불량품이 1개 포함된 확률은 얼마인가? 즉 정품 3개, 불량품이 1개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3번에서와 똑같이 10개 중에 4개를 뽑을 건데 8개 중에 3개, 2개 중에 1개였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직접 확인해 보면은 잘 푸셨고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약분할 수 있는 거 먼저 확인하셔서 약분해 주시고 위아래 약분해 주시고 가장 최소가 되었을 때 직접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 그 결과 0.53.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교수님, 확률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도 제일 귀찮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확률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더 다양한 확률 문제들을 경험해 보도록 합시다. 5번입니다. 지수의 필통에는 형광펜 4자루와 볼펜 3자루가 들어있고 동아리의 필통에는 볼펜 4자루와 형광펜 3자루가 들어있습니다. 이 상황을 표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표로 정리한 상황에서 질문입니다. 임의로 선택한 한 필통에서 펜을 한 자루 꺼낼 때 그 펜이 형광펜일 확률은, 즉 임의로 하나 필통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지수의 필통을 선택한다면 2분의 1, 그리고 그 중에서 형광펜을 뽑았습니다. 7분의 4. 동아리의 필통을 선택한다면 2분의 1, 형광펜을 뽑았습니다. 7분의 3. 이제 이 두 사건을 더했을 때 둘 중에 하나의 필통에서 형광펜을 뽑을 확률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그 합인 14분의 4 더하기 3, 즉 14분의 7은 2분의 1이다. 4번입니다. 해설해 보니까 지수의 필통에서 형광펜 한 자루를 꺼낼 사건을 A, 동아리의 필통에서 형광펜 한 자루를 꺼낼 사건을 B, 이렇게 사건을 정하는 게 확률을 계산하는 첫 단계가 되는데요. 바로 문제를 풀고 있으니 A, B 읽어주시고요. A일 확률은 2분의 1의 7분의 4, B일 확률은 2분의 1의 7분의 3.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더하면 그 결과 2분의 1이 됩니다. 하나하나 수학적인 이유를 함께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으니 약간은 감각적으로 전체에서 지수를 뽑았어 2분의 1, 동안위를 뽑았어 2분의 1, 7개 중에 4개야, 7개 중에 3개야. 5번 문제 잘 푸실 수 있겠죠? 6번 문제입니다. 3개의 공정한 동전을 던질 때 적어도 앞면이 하나 이상 나올 확률은, 주어진 문제는 적어도 하나 이상 나온다. 따라서 앞면이 1개일 수도 있고 앞면이 2개일 수도 있고 앞면이 3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앞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전체 확률에서 빼면 되겠죠? 이때 3개의 공정한 동전을 던진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동전 앞, 뒤, 두 번째 동전 앞뒤, 앞뒤, 세 번째 동전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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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가 되어서 앞면과 뒷면이 하나씩 배분이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8개 중에 한 가지가 제외된 상황이니까 1-8분의 1, 8분의 7이다. 답은 1번이다. 제일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귀찮은 문제이기도 한데요. 해설을 보니 저의 풀이가 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개 공정한 동전을 던지면 HHH부터 TTT까지 총 8가지가 나오고 적어도 앞면이 하나 이상 나올 확률은 7가지에 대하여 8분의 7이다 라고 답을 하면 된다. 그 외에 해설을 보면은 한 개의 동전을 던질 때 뒷면이 날 확률이 2분의 1이고 모두 뒷면이 날 확률이 2분의 1의 세제곱이니 전체에서 2분의 1의 세제곱을 뺀 8분의 7이다 라고도 문제가 풀린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선택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6번 문제 간단하지만 집중해서 풀어봐 주시고요. 7번 문제입니다.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전자제품 중 5개의 표본에서 1개 이상의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그날에 생산된 전 제품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격으로 처리한다. 이때 그렇지 않으면이란 부적합품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이 공장의 생산 공정의 모 부적합품률이 0.1일 때 어느 날 생산된 전 제품이 불합격 처리될 확률을 구해보자. 확률 문제는 문제 자체가 길어요. 그래서 스케치를 하고 다시 풀게 됩니다. 이 글에는 모 부적합품률 0.1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전체 모집단에서의 부적합품률이 0.1이구나 라는 거를 전제로 5개의 표본을 뽑았어요 라는 거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를 뽑았는데요. 이 중에서 1개 이상이 부적합품률이다 그러면 불합격으로 하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전략은 모두 적합품이 된다라는 걸로 아이디어를 모은 거죠. 그리고 전체 1에서 모두 적합품이 될 확률을 빼자. 그러면 부적합품률이 0.1이면 2의 적합품률은 1-p니까 0.9가 되겠죠? 따라서 0.9를 여기다가 넣는데 모두 5개가 적합품이에요. 그러면 0.9, 0.9, 0.9, 0.9, 0.9, 0.9의 5제곱이 되는 거죠. 아래 조건에 9의 5제곱은 59,049입니다.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1에서 10분의 9의 5제곱, 그러면 1 빼기 10의 5제곱, 9의 5제곱, 따라서 1 빼기 0.59049, 그 결과 0.40951,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주어진 문제가 이전 문제와 결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모 적합품률이 0.1이다 라는 모수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수냐 표본이냐 모르더라도 전체 항상 0.1의 부적합품률 중에서 5개를 뽑았더니 말이야. 그중에 부적합품이 1개라도 나오면 불합격으로 처리할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모두 적합품이 되는 확률을 계산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7번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고요. 해설에서는 하루 생산된 전 제품이 불합격 처리되려면 5개 표본 중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부적합품이 있어야 되니 차라리 모두 적합품의 확률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자. 6건의 확률을 계산하자. 그러면 모두 적합품의 확률 0.9의 5제곱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0.40951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맙게도 9의 5제곱을 알려줬으니 계산이 수월할 것 같고요. 1에서 빼는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좋은 전략이 되기도 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8번입니다. 혈액 검사의 결과 RH형일 확률이 0.05라고 한다. 임의로 두 사람의 혈액을 검사했을 때 확률 값이 0.1에 가까운 것은 이 문제 역시도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두 사람이 모였는데 모두 RH-인 거예요. 그러면 두 독립 상황이니까 한 사람 0.05, 다른 사람 0.05 동시에 곱하기. 그래서 0.0025이죠. 이렇게 나머지 문제들도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 모두 RH 플러스의 확률. 그러면 RH-와 RH 플러스는 서로 배반 사건이잖아요. 그 결과 RH 플러스 1 확률은 0.95가 되겠네요. 그러면 0.95 곱하기 0.95 따라서 0.9025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질문인즉 확률값이 0.1에 가까운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동그라미 1은 0.002로 0.1보다 많이 작고 동그라미 2번은 0.902로 0.1보다 많이 커요. 그러면 3번과 4번 중에 답일 텐데요.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은 RH 플러스의 확률이다. 이와 같이 적어도를 물어보면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1에서
모두 RH 플러스의 확률을 빼자. 0.9025를 빼자. 그 결과 0.0975, 0.1에 많이 가까워졌어요. 4번 하나가 더 남아서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은 RH 마이너스고 다른 한 사람은 RH 플러스다. 이때 두 사람의 경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 한 사람이 0.05일 때 다른 사람이 0.95, 그 다른 사람이 0.95일 때 또 다른 사람이 0.05일 수 있어서 두 사건을 계산해서 더해야 됩니다. 그 결과 0.0475의 2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0.095. 이렇게 계산이 다 마무리된 뒤에 비교를 해봅니다. 0.0975와 0.095, 0.1에 가까운 건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나니까 8번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짧은 시간 안에 답을 선택하고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우리한테는 4개를 모두 다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교수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에 가까운 것은 0에 가까운 것은 그러면 좀 달라요. 1에 가까우면 큰 거를 곱했을 때 1에 가깝고 0에 가까우면 0.5 작은 것을 곱했을 때 0에 가까운데 현재는 0.1에 가까운 것은 그랬거든요. 혹시 문제가 0.3에 가까운 것을 이래 버리면 또 조건이 달라지니까 하나하나씩 다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의 문제와 확률에 대한 문제를 푸셨는데요. 9번부터는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PA가 0.4, PB가 0.2, PB 바 A가 0.4일 때 PA 바 B를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이 0.4, B가 일어날 확률이 0.2, 혹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 식을 정리해 보면 PA분의 PA교 B는 0.4죠. PA가 0.4이니까 PA교 B는 0.16, 따라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16이 되는 거죠. 이때 질문은 PB 바 A입니다.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거죠. B는 0.2고 그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0.16이니까 0.2분의 0.16이 되겠네요. 이때 여러분들 식을 세워 놓고 꼭 실수하시는 게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이와 같이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20분의 16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5를 위아래로 할까요? 그러면 100분의 80이 되죠. 그래서 0.8, 답은 4번이 됩니다. 지금처럼 분수가 나오면 최대한 정수꼴로 만드신 다음에 이와 같이 분모를 100, 1000, 10의 배수로 만들어서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설은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야기고요. PA교 B를 계산해서 다시 주어진 문제에 넣어서 풀어라. 이렇게 수학적인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부담이 적은데요. 10번과 같이 현실적인 문제가 더 많이 나오죠. 어느 대학의 학생 중 40%가 여성이고 그중 10%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 대학에서 임의로 한 여학생을 뽑았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의 확률은, 제가 조건부 확률이 나오면 그림을 그리는데요. 위 빈 곳에 저랑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40%가 여성이고요. 그러면 남성은 그 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여성 중에서예요, 여러분들. 그중 10%는 했으니까 여성 중에서예요. 그러면 이 40% 중에서 10%는 이니까 이만큼을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0%는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0.4 중에 10%는 말이야. 이런 뜻이겠죠? 아르바이트를 한단 말이지. 그리고 질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 대학교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러면 이 전체 중에서 한 명을 뽑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의 확률, 그러면 이 부분의 확률은 이란 뜻이네요. 즉 0.4 곱하기 0.1을 하면 얼마예요? 0.04예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을 모르더라도 그림을 그려서 그 가능성을 안에서 확인하면은 답이 되는데요. 아래 해설해 보니까 조건부 확률의 정의처럼 답을 구해 놨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요거 좀 수정해 주실래요? P 아르바이트 바 여성이 아니라 교예요, 교. 그래서 아르바이트의 사건과 여성의 사건 동시에 만족의 확률은
여성인데 여성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확률을 곱해서 0.04다.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두 사건의 교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 때는 꼭 그림을 그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학생이 경영학 과목에서 합격 점수를 받을 확률은 3분의 2이고 경영학과 통계학 두 과목 모두에서 합격 점수를 받을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만일 이 학생이 경영학 과목에서 합격했음을 알고 있다면 통계학 과목에서 합격 점수를 받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간단하게라도 그림을 그려봅시다. 경영학 과목에서 합격을 할 확률과 통계학 과목에서 합격을 한 확률, 그리고 두 과목 모두에서 합격할 확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편하게 3분의 2야, 이쪽이 2분의 1이지. 주어진 상황을 표기만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만약 이 학생이 경영학 과목에서 합격했음을 알고 있을 때, 즉 경영학 과목에서 합격했어 라고 조건을 걸었을 때 통계학에서도 합격했을까? 그러면 3분의 2와 2분의 1을 그대로 활용만 하면 답이 되겠네요. 즉 3분의 2분의 2분의 1일까? 4분의 3일까? 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75%입니다. 아래 해설에 경영학 과목에서 합격할 사건, 통계학 과목에서 합격할 사건 B, A, PA는 A교 B는 굉장히 많지만 그림 하나로 충분히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빠르게 푸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심을 적극 추천하고요. 아래 확인만 한번 해봐 주세요. 12번도 그림을 그리면 빠르게 해결이 될까요? 시험을 친 학생 중 국어 합격자는 50%, 영어 합격자는 60%이고 두 과목 모두 합격한 학생이 15%라고 합니다. 국어 50%, 영어 60%, 모두 합격했어요. 15%. 질문을 읽어보니까 임의로 한 학생을 뽑았을 때 이 학생이 국어에 합격한 학생이라면 영어에도 합격했을 확률은 그림으로 올라갑니다. 국어에 합격한 걸 알았을 때 영어에도 국어가 0.5였죠? 따라서 0.5분의 0.15. 바로 풀리시죠? 0.5분의 0.15 그리고 50분의 15 곱하기 2, 100분의 30, 0.3, 0.3. 문제 푸는 거 간단하죠? 여러분들은 현재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고 계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도 조건부 확률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베이즈 정리 문제라고도 부르는 문제들입니다. 13번입니다. 어느 경제신문사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성인의 30%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중 대학 졸업생이 70%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40%가 대학 졸업자라고 가정하고 무작위로 성인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대학은 졸업하였으나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또 문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어떻게 그릴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학 졸업자와 비졸업자로 구별해서 시작을 할까?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서 시작을 할까? 저는 대학을 기준으로 구별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에 성인의 40%가 대학 졸업자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대학 졸업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0.4, 0.6. 그런데 성인의 30%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들 중에서 성인의 30%가 주식 투자를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0.3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학 졸업자는 70%다라고 했으니까 성인의 30% 중에서 70%가 대학 졸업자인 거죠. 이 부분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부분 표기를 해놓고 0.3 중에 0.7이야.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질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했대요. 즉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그중에 주식 투자를 안 한답니다.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0.4 중에 주식을 투자했던 이만큼의 사람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0.4에서 0.2를 뺀 나머지다. 0.19, 19% 2번입니다. 참고로 누군가가 성인을 주식을 투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하고 싶어요 라고 했다면 그림은 주식을 투자한 사람 30%, 주식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 70%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이들 중에는 대학 졸업자가 존재하는데 그 대학 졸업자를 중간에 두고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30% 중에서 70%가 대학 졸업자니까 이 부분이 0.3 곱하기 0.7이 되겠구나. 여기에 직접 0.3 곱하기 0.7을 넣어 주시고요. 우리나라 성인의 40%가 대학 졸업자다라는 말은 이 색깔 전체가 0.4로 40%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학 졸업을 했는데 즉 0.4였는데 주식 투자를 안 했대요.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역시 0.4에서 0.2를 뺀 원래의 결과와 같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분명히 전체에서 분배의 의견에 따라서 구별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관통하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리든 분명히 구별은 됩니다. 지금 13번 문제가 베이지 정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데 해설에 베이지 정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A, B 사건 구별하고 A, B 교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고 대학은 졸업하였지만 투자하지 않을 확률은 A에서 B를 뺀 0.4 빼기 0.21인 0.19야.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해설을 해 드린 것뿐이지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강조하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풀이를 해 드릴 테니까 제 방법도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4번입니다. 비가 오는 날은 임의의 한 여객기가 연착할 확률이 10분의 1이고 비가 안 오는 날은 여객기가 연착할 확률이 50분의 1이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2일 때 비행기가 연착할 확률은 주어진 문제처럼 흐름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확률 나무를 그려라. 확률 나무 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랑 한번 그려 볼게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럴 때 비행기가 연착할 확률을 물어봤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일 비행기가 연착할 확률이에요. 이때 내일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겠죠? 그리고 비가 올 때 연착할 수도 있고요. 연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는데 연착할 수 있고요. 연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를 쳐서 그 관계를 논의한 다음에 가지 위에 확률을 적기 시작합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요? 5분의 2요. 비가 안 온다고요? 5분의 3이요. 비가 오는데 연착한대요. 10분의 1. 비가 오지 않는데 연착한대요. 50분의 1. 그 결과 내일 비가 와서 연착할 확률은 5분의 2 곱하기 10분의 1이고 내일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연착할 확률은 5분의 3 곱하기 50분의 1이죠.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비행기가 연착할 확률은 얼마인가요? 라는 거죠. 연착할 확률이 얼마인가요? 비가 와서 연착할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연착할 수도 있으니까 그 결과는 5분의 2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5분의 3 곱하기 50분의 1이죠. 지금의 이 확률 나무를 글로 적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착할 확률 x에 대한 px는 a교 x, a 여사건 교 x 그리고 그 결과 5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5분의 3 곱하기 50분의 1 즉 250분의 13 0.052입니다. 확률 나무 그리는 거 어떠세요? 굉장히 심플하고 바로바로 문제가 풀리죠. 14번 문제와 같이 흐름이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다. 서술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전개가 된다. 그러면 확률 나무를 그려주세요. 교수님, 확률 나무 없이 앞서 그린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그리는 건 어떨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주어진 문제는 확률 나무가 좋습니다.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학생은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등교하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40,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60이라고 한다.
또한 버스로 등교하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지각하는 경우가 10%, 지하철로 등교하면 지각하는 경우가 4%라고 한다. 이 학생이 어느 날 지각하였을 때 버스로 등교하였을 확률은, 여기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13번 문제처럼 벤 다이어그램이 효과적일까요? 14번 문제처럼 확률 나무가 효과적일까요? 선택해 보세요. 저는 확률 나무로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탈 수도 있다고 하고요. 버스를 타고 가서 지각을 하거나 지각을 하지 않거나, 또 지하철을 타고 가서 지각을 하거나 지각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지각을 하였을 때 버스로 등교했을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분의 버스를 타고 지각했을 확률을 분자로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가 되실까요? 이제 각각의 선 위에 숫자를 올려놓습니다. 0.4, 0.6, 지각 0.1, 지하철 0.04. 따라서 버스를 타고 가서 지각할 가능성은 0.4 곱하기 0.1, 지하철을 타고 가서 지각할 가능성은 0.6 곱하기 0.04, 그중에서 버스로 등교해서 지각할 가능성 따라서 0.4 곱하기 0.1 더하기 0.6 곱하기 0.04 분의 0.4 곱하기 0.1, 그 결과 0.064 분의 0.04, 0.625. 답은 3번입니다. 2번 정도 연습하시니까 훨씬 할만하시죠? 아래 해설도 저와 같이 읽은 그 흐름대로 사건을 A, B, X 정해놓고 각각 확률들을 기호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합의 법칙을 이용하여 X에 대한 확률은 0.064이고, 그때 0.4 곱하기 0.2, 0.6 곱하기 0.04로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버스로 등교하였을 확률은 0.04, 그래서 0.625다. 해설이 잘 읽히신다는 거는 문제풀이가 잘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베이지 정리 문제를 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쪽 문제가 정말 잘 나와서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16번입니다. 전체 인구의 2%가 어느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 질병을 검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어느 진단 시약은 질병에 걸린 사람 중 80%,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 10%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다. 교수님, 확률 나무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질병에 걸렸어요. 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질병에 걸려서 검진을 했는데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 위치에서 하나하나씩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질문은 양성일 때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확률이니까 양성일 때 질병에 걸렸다, 이 부분일 확률은 얼마냐라는 거죠. 각각의 확률값을 넣어서 식을 세우신 다음에 분의 1 하면은 2번 57분의 8이 확인이 됩니다. 직접 해 보시고 확률 나무가 효과적이구나라는 걸 경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7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왼손잡이 비율은 남자가 2%, 여자가 1%라고 한다. 남학생 비율이 60%인 어느 학교에서 왼손잡이 학생을 선택했을 때 이 학생이 남자의 확률은, 주어진 문제는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중 왼손잡이의 비율을 가지고 남학생이 60%인 어느 학교로 논의하니까 모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학교의 남학생들의 왼손잡이 비율도 그들 안에서 2%, 1%일 거야 라는 해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우선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60%대 40%이고요. 왼손잡이 학생을 선택했을 때라는 건 왼손잡이 학생이 따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왼손잡이 비율이 남자가 2%라는 건 남학생 중에서 2%가 왼손잡이, 여학생이 1%라는 건 0.4 중에 0.01이 왼손잡이,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왼손잡이 학생을 선택했을 때, 즉 이만큼에 있는 학생들을 선택했을 때
남학생의 확률은 2예요. 그러면 왼손잡이 0.6 곱하기 0.02 더하기 0.4 곱하기 0.01 중에서 남학생인 0.6 곱하기 0.02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고요. 그 결과 0.75 1번이 답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똑같은 베이지 정리 문제지만 흐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구분의 문제라서 저는 그림을 그렸고요. 혹시 "확률 나무로 그리면 어떨까요?" 하시는 분 계시면 저는 "도전해 봐라." 그때는 어떤 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이거나 여학생이다. 그리고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다.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다. 왼손잡이를 선택했을 때 남학생의 확률은 이렇게도 충분히 문제가 풀릴 겁니다. 도전해 보시고요. 18번입니다. 어떤 공장에 같은 길이의 스프링을 만드는 세 대의 기계 ABC가 있고 기계 ABC 각각에서 전체 생산량의 50%, 30%, 20%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또한 각 기계마다 5%, 3%, 2%의 불량률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A, B를 구별하겠습니다. A 0.5, B 0.3, C 0.2 이들은 불량품을 생산한다는 거죠. 불량품 그리고 각각에서 5%, 3%, 2%니까 0.5에서 5%, 0.05, 0.3에서 0.03, 0.2에서 0.02 이렇게 불량품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스프링 하나가 불량품일 때, 즉 불량품일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A에서 생산될 확률 이제 여러분들 식 어떻게 세우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다시 말하면 0.5 곱하기 0.05 더하기 0.3 곱하기 0.03 더하기 0.2 곱하기 0.02 분의 0.5 곱하기 0.05는 하고 식이 세워지고요. 그 결과 0.66 정도가 답이 됩니다. 앞서는 분할을 2개로 했다면 지금은 3개로 하고 있고요. 4개, 5개도 모두 동일한 흐름으로 문제가 풀릴 겁니다. 해설을 보니까 A일 때, B일 때, C일 때 불량품일 사건을 X라고 두고 최종적으로 PX는 세 사건을 합한 결과이고요. 그중에 A 사건에서 일어날 따라서 0.66으로 그 값이 유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 세 사건일 경우에는 확률 나무가 어려울까요? 그렇진 않아요. 어떠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 물건이 A에서 B에서 C에서 각각 제조가 되고 각각에는 불량 정품, 불량 정품, 불량 정품 그리고 불량품에 대해서만 계산하신 다음에 A가 생산했어. 이렇게 식을 세워도 주어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벤 다이어그램, 확률 나무 어떤 거든 다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된다. 다음 페이지 19번도 18번처럼 3개의 케이스로 구별하는 겁니다. 질문을 읽어보면 임의로 1개의 상자를 택하여 공 1개를 꺼냈을 때 노란 공이 나왔다면 그 공이 B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은 그 공이 B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임의로 1개의 상자를 택할 때 상자들은 3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 전체를 3등분을 하게 되고요. A 상자, B 상자, C 상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각 상자에는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들어있는데 모두 노란 공에 집중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럴 때 A 상자에서 노란 공을 꺼낼게요 라는 거는 6분의 1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3분의 1 중에 6분의 1, B 상자는 3분의 1 중에 6분의 3, C 상자는 3분의 1 중에 6분의 2 이렇게 해서 세 상자 중에서 임의로 선택했을 때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6분의 3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6분의 2 분의 B상자에서 나올 확률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6분의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해설에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3분의 6분의 1, 3분의 6분의 3, 3분의 6분의 2 해서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쭉 더하고 그중에 B가 일어날 가능성은 18분의 3 따라서 2분의 1이야 라고 답을 계산해 놨어요. 19번 문제까지는 여러분들 반복되는 과정 안에서
점점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1번. 20번 문제입니다. 어떤 비행기가 추락했고 추락 지점으로 예상되는 3개의 지역이 있다. 만약 1-알파 i를 비행기가 i 지역에 있을 때 이 지역에서 발견할 확률이라고 가정한다면 방금 읽은 이 의견이 이해가 되실까요? 1-알파 i는 비행기가 i 지역에 있을 때, 이 말은 i 지역에 추락했을 때라는 말이에요. 추락한 지역에서 발견할 확률, 추락한다와 지역 두 가지가 겹쳐서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질문은 1지역에서 찾지 못했다는 조건에서 비행기가 1지역에 있었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 볼게요. 먼저 이 비행기는 1, 2, 3지역 어디엔가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추락할 가능성은 모두 동일하게 3분의 1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추락을 했지만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찾지 못할 가능성으로 표시를 했냐면 아래쪽 보세요. 1지역에서 찾지 못했다는 조건에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찾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지역에 추락을 했을 때 찾을 가능성, 찾지 못할 가능성, 이쪽은 찾을 가능성이죠. 그리고 찾지 못할 가능성, 확률적으로는 찾지 못할 가능성은 3분의 1의 알파 1이 되겠네요.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1의 알파 2, 3분의 1의 알파 3. 여기까지는 앞서 했던 그림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을 읽어봅시다. 1지역에서 찾지 못했다는 조건에서 이 조건을 그림으로 옮겨서 생각하면 1지역에 추락했는데 찾지 못했대요. 그러면 2지역에 추락했는데 찾지 못한 건 1지역의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이죠. 3지역에 추락했는데 찾지 못한 건 1지역의 입장에선 모든 가능성이죠. 지금 색칠한 부분이 1지역에서 찾지 못할 조건입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색칠을 한다면 이만큼이 전체가 되는 상황에서, 즉 3분의 1 알파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인 거죠. 분에 비행기가 1지역에 있었대요. 3분의 1 알파 1, 따라서 3분의 1이 제거가 되면 알파 1 더하기 2분의 알파 1,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렸는데 이해가 되실까요? 전체 중에서 1지역에서 찾지 못했다, 이 말은 1지역에 있었지만 찾지 못했다, 또는 2지역이나 3지역에 있어서 찾지 못했다. 그중에 1지역에 있었는데도 찾지 못할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식을 세운 거고요. 조금 더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아래쪽에 베이제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놨는데, 이 설명을 잘 읽어보는 것보다 저와 같이 그림으로 풀었을 때 이해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참고로 그림으로 풀듯이 해설도 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해설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처럼 쉽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20번 문제 풀이 가능하시죠? 다음 페이지에 베이제 정리 문제 2개 더 추가했는데요. 비슷한 결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됩니다. 21번의 답은 3번이고요. 22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률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조건부 확률 베이제 정리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